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책인 왜 A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아이들 미래의 4가지 위험 요소에 관한 것이야.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훌륭한 교사로서 교육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리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앞날을 이끄는 안내자이자 조언가, 롤모델이 된다. 그런 부모들은 세상 풍파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픈 마음과 불안정한 미래에서 대비시키려는 마음이 존재한다. 아이들의 미래에서는 4가지의 고릴라가 존재한다. 이때 고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즉, 알지만 자진해서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4마리의 고릴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고릴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지만 언젠가 마주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첫 번째의 고릴라는 바로 고령화이다. 미국인들에게선 나이가 들면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욱 두려워한다. 이처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자 문제인 것이다. 미국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서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구는 약 1,080만 명이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53%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500만 명 이상이 장애인 연금을 신청했다. 즉, 실업률이 증가하자 더 많은 이들이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에서 언제까지 미래의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 많다. 많은 성인들이 부메랑 키드 외에도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산다. 이때 부메랑 키드란 집을 떠나 대학에 갔지만 취직에 실패하고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없어 부모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여러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 고릴라 중 가장 큰 고릴라는 무엇일까? 바로 메디케어 제도이다. 메디케어 제도란 노인 의료보험 제도를 말하며 1965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메디케어 부채를 만들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즉 전 국민 의료보험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납세자를 통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 납세자는 곧 우리의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 번째 고릴라가 생겨난다. 두 번째의 고릴라는 급증하는 국가 부채이다.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복리 부채에 대한 가혹함과 부채에 수반되는 이자의 공포까지 실감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의 국가 부채는 5조 달러였으나 2012년에서 16조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이다. 2011년에 그리스 정부가 국가 부도를 선언하자 그리스 곳곳에서 폭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실이 멀지 않게 있다. 세 번째의 고릴라는 신공황이다. 벤 버냉키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수장으로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대공황에 대해 연구하면서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화폐가 발행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적 완화 즉 화폐 발행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 신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1929년 미국의 대공황과 1920년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두 가지 형태의 경제 불황이 존재한다. 미국의 대공황은 화폐를 충분히 발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반대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여 발생했다. 허나 벤 버냉키 의장은 2년간 부동산 가격이 25% 오른 것에 대해 전국적인 집값 상승은 경제 회복에 기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자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 예상하며 돈은 찍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 초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폭락한 현상을 말한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돈을 위해 일한 노동자나 저축해온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반대로 대공황에서 살아남은 사람 또한 일자리가 있고 돈을 모아 둔 사람들이다. 독일의 경제 공황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상품과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였다. 원하는 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공황이 올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저축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레닌은 통화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가진 부를 조용하게 가져갈 수 있다. 네 번째의 고릴라는 높은 세금이다. 화폐를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때마다 세금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 과거 194년에 미국 의회에서 세금 납부법을 승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비를 해결하는 데 쓰였다. 허나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통해 좋은 결과도 가져오기도 하지만 미래의 자녀들이 점점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다. 필자의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살펴보면 각각 E, S, B, I가 있으며 E는 봉급 생활자 즉 일자리를 갖고 회사원 가치 봉급에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S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로 노동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사람들로 예시로 의사나 변호사 등이 있다. B는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I는 전문적인 투자가로 워런 버핏 등이 있다. 현재 교육 방식으로는 학생들에게 현금 흐름의 4분면에서 E와 S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한다. 대부분 좋은 학교를 졸업해 직장을 얻거나 E,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 S는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과 관련하여 각각의 4분면과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소득을 올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봉급 생활자 E인 경우 40%,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S의 경우 60%, 사업가인 B의 경우 20%, 투자가 I의 경우 0%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 졸업해서 일자리를 얻거나 E, 졸업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 S는 조언은 세율이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금 흐름 4분면과 다양한 유형의 소득, 그리고 각각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경우 미래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B와 I 4분면에 대비해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10대부터 향하고 있었으며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자퇴하는 등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E와 S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4분면을 옮기는 것에 대해 새로운 4분면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4분면에서 있어도 충분한 실력이 존재해야 한다. 이처럼 B와 I 4분면에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4분면으로 옮길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있어서 두려움도 존재한다. 옮기고 나서의 충분한 결과가 따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 복지 혜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두려움에 직면하고 맞서 휩쓸려 하지 않는 삶으로 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직면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통해 미래의 아이들에게 준비시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자녀들에게 자본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자본가들이 누리는 B와 I 4분면의 불공평한 이점을 교육하고 돈과 세금의 법칙에 대해 알게 된다면 네 마리의 고릴라에 대해 충분히 이겨낼 힘을 기르게 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재능을 이끌어내 배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북돋는 교육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인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동인에 의해 자극받는다면 그것은 동기가 아닌 조작 혹은 조종이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재능을 끌어내고 북돋는 것이지 시험을 못 봤다고 벌을 주거나 아이 자신이 스스로를 멍청하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탄탄한 금융 교육을 받는 아이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저자를 예로 들자면 교사 일을 하는 저자는 이 4분면에서 소득을 올리지 않고 B 4분면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I 4분면에서 일을 하며 세율이 가장 낮은 4분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해줘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4분면을 이용해 자녀의 영감을 고취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현금 4분면이다.
4분면의 이해는 자녀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수입을 얻을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경제적 두려움에 직면하는 대신 회피하고 숨으려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극한으로 자신을 내몰며 훈련을 시켜야 B와 I 4분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은 고릴라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좋은 성적을 얻어 현실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를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미래의 본인들에게 닥칠 위기인 네 마리 고릴라에 대해 말해야 한다. 돈에 관한 한 모든 아이들은 똑똑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닌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기회를 잡게 된다. 만일 자녀가 E 혹은 S4분면의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지금의 세상과 크게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있을 테지만 동시에 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지난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 원인은 우리 교육제도가 아이들을 현실 세계에 미래에 충분히 대비시키지 못한 데 있다. 이는 즉, 아이들을 미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닌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